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몸이 먼저다입니다. 지은이는 한근태, 편행굿은 미래의 창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한스 컨설팅 대표입니다.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에크론 대학에서 고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내 유수 기업에 컨설팅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쉽고 명쾌한 강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자는 운동이 가져다준 놀라운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력은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버는 돈, 미래의 찬란한 계획은 말짱 헛일이다. 돈도 그렇다. 사람들은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한다는 소리도 한다. 잘 나갈 때 바짝 벌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렇게 돈 벌어서 무엇을 할 건가? 아무도 무너진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많이 번 돈으로 6인실 대신 1인실에 누울 수 있는 게 유일한 호사일지도 모른다. 그만둬도 괜찮아의 저자 유재경은 그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그녀는 회사 생활과 육아를 성공적으로 병행했던 슈퍼맘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무너졌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안식년을 가진 후 다시 몸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다른 일을 찾는다. 그녀는 몸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한다. 예전에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떻게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오겠는가?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무너져 내린다. 몸이 아프자 정신이 더 아팠다. 몸과 정신은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정신의 힘보다 육체의 힘을 더 믿는다. 정신은 육체라는 큰 덩어리를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먼 길을 가려면 생각이 많은 기수보다 느리지만 우직한 코끼리가 필요하다. 육체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하려는 일을 할 수 없다. 머리가 깨닫지 못한 사실을 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정신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실 체력이 더 중요하다. 난 예전에 내 몸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식사도 대충 때우는 식이었다. 내 몸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는다. 몸이 하는 소리를 들으려 애를 쓴다. 몸이 좋아지면서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걸 느낀다. 몸을 사랑하는가? 몸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가? 혹시 말로는 사랑한다면서 매일 밤 몸에다 폭탄주를 붓고 줄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있는 건 아닌가? 몸이 먼저다.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고 다른 것도 따라 무너진다.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몸이 당신을 말해준다. 몸은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마음이다. 마음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몸이다. 몸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몸 간다. 마음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고 몸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센서가 발달했다. 뭔가 이상이 오면 그날 시그널이 울리고 조치를 취한다. 센서가 잘 작동한다.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음식을 줄이고 술을 끊고 운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 건강치 못한 사람은 센서에 이상이 있다. 잘 느끼지도 못하고 느끼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몸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까지 차일피일 미룬다. 정말 소중한 것은 급하지 않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운동과 독서가 대표적이다. 둘 다 바빠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한다고 말하지만 난 동의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어 독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것이다. 운동도 그렇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바빠지는 것이다. 자주 아프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쓸데없이 시간을 쓰게 된다. 인생은 시간이다. 인생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시간 사용에는 최적화가 필요하다. 너무 한 곳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몸과 정신에 적절한 안배를 하는 게 핵심이다. 대부분 현대인은 머리 쓰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몸 쓰는 일에 소홀하다. 나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몸을 관리하면 정신과 마음까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거양득이다. 반대로 정신적인 부분만 관리하면 몸이 서서히 망가진다. 소설가처럼 글 쓰는 작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촉망받던 소설가가 후반으로 가면서 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몸이 정신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몸이란 무엇일까? 몸은 당신이 사는 집이다. 지식이나 영혼도 건강한 몸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 몸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별 소용이 없다. 집이 망가지면 집은 짐이 된다. 소설가 박원순은 노년에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적에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견이 되었다. 박완서의 호미 중에서 정말 맞는 말이다. 몸만이 현재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몸은 늘 현재에 머문다. 현재의 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늘 모든 것에 우선한다. 몸이 곧 당신이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남을 위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몸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직무유기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가장 먼저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 이어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 몸을 돌보면 몸도 당신을 돌본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반란을 일으킨다. 나는 그게 제일 두렵다. 운동은 구원이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후에 내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 참으로 놀랍다. 우선 아프던 부위가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운동 전에는 오십견 때문에 고생을 했다. 크게 아프지는 않지만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병이다. 오른팔이 높이 올라가지 않으니 택시를 잡을 때에도 불편했다. 누울 때도 아픈 쪽으로 눕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누워야 했다. 기지개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가장 불편한 일은 옷을 갈아입을 때였다. 오른쪽 어깨 때문에 서커스 하듯 옷을 입어야 했다. 화장실에서도 불편했다. 정상일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여러 행동에 제약이 많았다. 50견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다녔다. 이틀에 한 번 꼴로 가서 침을 맞고 한약도 지어 먹었다. 그런데 생각처럼 빨리 낫지 않았다.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 확실한 50견이니 다음번에 와서 주사를 맞자고 얘기했다. 게다가 환자가 밀려 2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예약을 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그 주사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다. 비싸다, 아프다, 한 번으로 안 되고 여러 번 맞아야 한다 등등. 그러던 차에 지금의 헬스 코치를 소개받게 되었다. 진 말로에 이기훈 코치가 내 몸 상태와 50견을 보고 내린 진단은 분명했다. 대부분의 병은 몸을 너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50견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어깨를 사용해 뭔가 운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팔을 위로 올리거나 짐을 들거나 내리거나 한 적은요? 당연히 없었다. 이어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젊은 사람 중에서도 팔을 위로 쭉 뻗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견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 쓰던 어깨 근육을 쓰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 근육을 쓰기 위해 개발한 몇 가지 운동을 소개했다. 비스듬히 누워 어깨로 작은 아령을 들고 내리는 운동, 서서 팔을 몸에 붙이고 강한 고무줄을 양쪽으로 늘리는 운동, 작은 탁자 위에 아령을 올리고 어깨만으로 반복하게 하는 운동 등등. 난생 처음으로 하는 동작이라 무척 어색했다. 어깨의 특정 부위에 불이 나는 것 같은 아픔도 느꼈다. 도대체 이게 운동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다. 그런데 운동을 일주 정도 하고 난 후 어깨가 급속히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침을 그렇게 맞아도 낫지 않던 어깨가 돌리기도 수월하고 위로 올려도 아프지 않았다. 한 달 정도 지나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너무 쓰지 않았던 어깨 근육을 움직인 결과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운동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또한 별로 없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다.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늘 하다 말다를 반복했다. 재미도 없고 별다른 효과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몸에 대해, 운동부에 대해 무지했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다. 운동에 대해, 무엇보다 몸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알수록 신기하고 신비롭다. 내 몸을 대상으로 배운 것을 실험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현대인은 너무 편하고 풍요롭다. 그리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자동차가 늘면서 이런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많이 먹고 별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남은 칼로리는 모두 살로 가고 뚱뚱해진다. 살이 붙으니 더 게을러지고 움직이기 싫어진다. 살은 가속적으로 붙고 그 스트레스로 더 먹어대고 차만 타고 싶어진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운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기 싫어하면 단순히 비만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진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또한 운동은 최고의 성과를 내게 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책상에 계속 붙어 있으면 머리가 띵해진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뒹굴어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하지만 운동으로 땀을 빼면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집중력을 발휘하기도 쉽다. 지식 노동자가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운동은 최상의 명상도구이다. 달리다 보면, 그리고 산을 오르고 산책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된다. 헨리 서로우는 산책한 만큼만 글을 썼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이를 볼 때 운동과 명상은 분명히 하나로 연결된다. 가능한 한 앉아서 지내지 마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얻은 게 아니라면 어떤 사상도 믿지 마라. 니체의 말이다. 흔히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살을 빼려고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운동이 몸에 좋을 리 없다. 진정한 운동을 위해서는 운동을 즐겨야 한다. 아이들처럼 목적을 묻지 않고 재미있고 신나게 노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뛰는 것보다 그저 재미있게 뛰고 산책하고 등산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진다. 억지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면 그 무슨 일이든 그것은 노동이며, 억지로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면 무슨 일이든 그것은 놀이다. 마크 트웨인의 얘기다. 양을 줄여라.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 조절을 해야 한다. 좋은 음식도 정도껏 먹어야 한다. 과식은 나쁘고 소식이 좋다. 삼적 동도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천은 어렵다. 음식 조절하는 것은 담배 끊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다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거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등 먹는 것을 합리화하는 말이 생겨난 이유다.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이 맛난 음식을 계속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더 이상 음식을 즐길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 몸도 변한다. 젊어서는 근육도 많고 활동량도 많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쇠도 씹어 삼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한다. 몸이 변하면 먹는 음식도 변해야 한다. 양도 종류도 변해야 한다. 젊은 시절 나는 고렇게 돈가스 같은 튀긴 음식을 병적으로 좋아했다. 술도 맥주를 즐겨 마셨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 요즘 거의 먹지 않는다. 크림 파스타도 좋아했지만 먹는 기쁨보다 먹은 후 고통이 커지면서 잘 먹지 않게 됐다. 맥주는 배가 불러 잘 먹지 않는다. 이렇게 몸은 변하는데 예전처럼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암이 그렇다. 암이란 한자를 보면 입구가 3개 있다. 3개의 입으로 아무거나 산더미처럼 먹어서 오는 질병이란 의미이다. 현대의 질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는 데서 오는 것이다. 최고의 음식은 적게 먹는 것이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나쁜 음식이 된다. 속을 자꾸 채우는 것보다 속을 비우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배고플 때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최고의 건강 비결이자 동안 비결이라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쥐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실험 데이터를 들이댄다. 적게 먹은 원숭이가 훨씬 젊어 보인다는 내용이다. 최근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난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과식으로 인한 트림 소리는 자주 낸다. 음식을 줄여야 한다. 허기를 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음식 먹는 수술을 바꾸면 도움이 된다. 이시영 박사가 운영하는 힐리언스 섬마을에 가본 적이 있다. 거기서는 식사 전 과일 같은 디저트를 먹는다. 디저트가 아닌 앞저트다. 식탁 위에는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다. 30분 동안 천천히 먹으라는 얘기다. 엄청 긴 시간이다. 보통 사람들은 10분이면 끝난다. 목적은 단 한 가지. 양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듯 순서만 바꿔도 천천히만 해도 양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허기를 줄일 수 있다. 병은 입을 통해 온다. 입은 불행의 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 식이요법, 안전, 명랑이라는 의사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말이다. 다이어트를 위한 상식. 측정 도구를 바꿔라. 체중을 재는 대신 허리둘레와 허벅지 둘레를 재라. 체중계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체중은 몸의 무게에 관한 정보이지 모양이나 부피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근육은 지방에 비해 부피가 작다. 2kg의 근육을 얻고 같은 무게의 지방을 잃는 경우 무게 변화는 없다. 하지만 모양은 완전히 다르다. 몸무게에 목표를 두는 대신 허리둘레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성분이 중요하다. 몸무게가 다소 많이 나와도 근육이 많으면 괜찮다. 무게가 적어도 지방이면 문제다. 근육이 많을수록 몸매가 좋아진다. 최악의 몸매는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온 몸이다. 체스는 가슴은 벌어지고 허리는 가늘고 허벅지는 굵은 몸매다. 건강한 몸은 장기전으로 얻는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 균형 잡힌 식단, 비만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에 대한 교정밖에 없다. 양이 많은 사람은 위를 줄여야 한다. 포만감을 주는 채소 위주의 식사로 하되 천천히 먹으면 좋다. 조금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수저를 넣으면 된다. 개인적으로 운동으로 우울증과 척추측만증을 극복해서 재밌게 헬스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